급수를 할 건데요. 우리 급수라는 말은 여기 앞에 무한이라고 원래 했었거든요. 무한급수다라고 했었는데 무한이란 말을 뺐습니다. 급수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수1에서 시그마에 대해서 했었다, 그렇지? A 어떤 수열 AN이 있을 때 AN의 첫째 항부터 쭉쭉 n번째 항까지 합을 한 걸 우리는 SN이다라고 불렀었고, 이걸 시그마로 표현을 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적분을 넘어오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한 걸 부분합이다 라고 부르게 될 거야. 뭐 생각을 해보면 수열의 끝은 있어 없어? 대부분 없다, 그치? 근데 우리 n번째 항까지 딱 끊어가지고 합을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인 합이다. 그래서 부분합이다라고 부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급수라는 거를 요거랑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급수는 일단 의미가 첫째 항부터 끝이 없어. 쭉쭉쭉 가는 거야. 계속 더 하는 거야. 수열의 끝이 없듯이 합도 그 수열의 끝이 없으니까 계속 더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AN까지 합에서도 더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끼워 넣는 이유는 얘를 어떤 중간에 뭐 일반적인 항 AN을 뛰어 넘어서 더 끝까지 합을 하는 겁니다. 이 점점점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 부분합이다라는 게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거요. 근데 그 N까지 합을 해라 라는 놈을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이 없는 계속 합을 하라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표현 자체가 SN이라 쓸 수도 있댔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간단한 건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끝이 있다 없다? 무한대까지 AN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급수는 최종적인 급수 모양은 얘가 되는 거고 의미 자체는 얘랑 다 똑같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부분합에서는 여기 밑에 n이란 놈을 쓸 수 없죠. 네. 어떤 n까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자인 k를 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급수에서는 이 끝이 n이란 문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밑에 n을 그대로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급수라는 의미는 대충 알겠어. 그냥 우리가 배웠던 SN인데 n까지 합인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즉 첫째 항부터 계속 수열을 더해 나가면 그 값은 이제 수렴하니 안 하니 이 질문을 던지겠죠. 맞나요? 결론적으로 극한값이 되는 거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본적인 문제 안 찍었네. 자, 일단은 그러면 좀만 더 하고 갑시다. 우리는 명제라는 말을 알고 있다, 그치? 급수에서 명제가 한 개 나온다 라고 하면 꼭 외워주세요. 명제가 뭐야 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어찌됐건 간에 급수라는 것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라는 것은 의미 자체가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까? 극한값을 의미해. 그래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맞나? 그럼 만약에 급수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 일반항의 극한은요 0이다. 이게 외워야 될, 급수에서 외워야 될 명제 하나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은, 그 일반의 극한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네, 이 명제는 꼭 외워주시고, 여기가 가정이고 여기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여기라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만약에 이걸 만족한다면 급수는 수렴할까? 라고 말하는데
이 역은 성립하진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발레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이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도 항상 성립하지? 대우도 성립하지. 이거이면 이거이다를 외우게 되면 우리는 대우를 따라오게 할 수 있다. 대우는 뭐야? 자리도, 결론과 가정의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해버리고. 그러면 요거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 0이 아니잖아? 그러면 급수는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얘는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명제가 나온 이유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는 an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인 거. 이건 수원에서 많이 했었다,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의 값을 구해보려고 하면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0인지 아닌지 모른다 합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미트 분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원래는. 각각의 수렴해야 분배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린 가정이 뭐였지? 급수가 수렴하는 거였지. 근데 급수랑 이거랑 뭔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급수 표현 자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n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었다. 그러면 리미트 sn은 뭐다?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했었다. 그러면 수열의 성질상 sn한테 극한 씌우는 거나 sn 빼기 1한테 극한 씌우는 거나 n 플러스 3한테 뭐 극한을 씌운 거나 값이 다 뭐 하겠어? 똑같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배 가능하고 이거의 수렴값은 알파고 이것도 뭐다? 알파가 되지. 그럼 알파 빼기 알파는 뭐니까? 0이니까 결론적으로 리미트 an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외워줘.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극한은 뭐다? 0이다. 그 다음 대우는 만약에 그 극한만 씌웠을 때 일반하게 극한만 씌웠을 때 그게 만약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다? 발산이다. 근데 만약에 리미트 an을 했는데 그게 0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수렴한다 할 수 있나? 아니요. 없다.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외워줘. an이 n분의 1일 때 이거 극한 씌우면 뭐야? 0이지. 그런데 급수를 계산하면요 대표적으로 발산한 형태입니다. 알았지? 이거는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성질을 좀 보겠습니다. 급수 자체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리미트라고 했지. 그리고 리미트의 성질도 있고요. 급수의 이제 시그마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주면 좀 편해요. 당연히 실수배는 가능하고 실수배는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분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원래는 불가능하다. 왜? 리미트 성질은 막 분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 뭐 한다고 하면 수렴한다고 하면 당연한 소리입니다. 극한이 수렴을 하면 분배가 가능하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고 곱하기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미안. 이거 리미트는 된다 안 된다? 수렴한다라고 하면 가능하죠. 근데 얘는 시그마의 성질도 가지고 있댔지. 시그마 an, bn 이거는 분배가 안 됩니다. 알았죠? 어떤 상황에서도 분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수렴하든 말든 간에 절대 각각 곱하기에 대해서는 분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좋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잘 들어봐. 급수 표현 자체를 먼저 하고 나서 급수를 이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나? 급수 표현은 의미 자체는 어렵지 않다 했어. 그냥 끝이 없는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 계산은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로 째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았나? 무조건 리미트 시그마로 째라. 이 급수 표현 자체가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계산을 할 때는 이 급수 표현을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로 째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다만 다음 파트에서 별 등비급수 빼고요. 등비급수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외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등비 급수 빼고는 수열의 모양이 등비 수열인 거 빼고는 다 모든 계산을 리미트 시그마로 짤 거예요. 이거는 수원에서 배웠거든. 이건 뭐야? 리미트 하는 거 앞단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수원을 해봐라 라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그리고 점점점 보여? 그럼 급수 맞아 안 맞아? 맞죠?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친 거 A1, A2, A3를 했을 때 AN의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하다. 어떤 식은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분수꼴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쁘게 뭐 곱하기 뭐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규칙을 보는 건데 얘랑 동그라미 친 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뭐인? 3 3이지. 그러면 바로 일반항 세울 수 있네. 뭐예요? 3n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좋아요. 그 다음에 세모 친 거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차. 공차는 3 그러면 일반항 세울 수 있네. 3n 플러스 2 3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좋아요. 그럼 표현 자체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n 빼기 1 곱하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거를 하는 거다. 맞지? 근데 이걸 급수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리미트 시그마로 째야 돼. k는 1부터 n까지 3k 빼기 1 이제 k라는 문자로 바뀌겠죠. 요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거 수원이라고 했어. 우리 어제 수원 복습했었다. 그치? 자, 보면은 이 수열의 모양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이야?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등차 수열이야? 아니죠.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해봐. 이거 자체 등차 수열 아니지? 등비 수열 아니지? 그러면 무조건 시그마 합을 할 때는 소거형으로 만들어야 돼. 소거형이라고 해서 빼기 모양을 만들던가 좀 특이하게 로그 모양을 만들던가. 어디 분명히 해줬다. 로그는 빼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이 분수꼴이 나왔을 때 어떤 모양을 어떤 공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공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분 분수. 알았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야? 3 그럼 3분의 1로 묶어내면 앞에 것분의 1 빼기 뒤에 것분의 1 소거 형태 맞나? 네. 일단 그렇게 해보고 계산은 요것만 일단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 전체 다 묶일 거니까 3분의 1 무시해주고 다 묶어내서 무시해주고 얘가 시키는 거 잘 들어야 돼. 1부터 시켰어. 그럼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지. 네. 그러면 나 1 넣은 거야. 이렇게 구분 지어줘. 그 다음 2 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앞에 3개 정도 뒤에 2개 정도 써줘야 돼. 그러면은 3 넣으면 8분의 1 빼기 11분의 1이야. 그 다음 쭉쭉쭉 귀찮아요. 없어진 규칙 보입니까? 그러면 너는 뒤에 2개 정도 써줘. 원래는 n이 마지막이잖아요. n 빼기 1 넣어보라는 거야. 근데 저는 귀찮아요. 규칙을 찾았으니까 바로 n을 넣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없어지는 규칙 뒤, 앞, 뒤, 앞, 뒤, 앞. 앞에 한 개 살아남으면 뒤에 몇 개? 무조건 1개. 그러면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부분합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만 씌워주면 된다? 리미트만 씌워주면 돼. 당연히 통분할 필요는 없었고요. 얘한테 분배하면 얘는 2분의 1로 수렴할 것이고 요렇게 분배하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것이니까 분배 가능하지? 그래서 분배했다 치면은 답은 6분의 1이 나오겠네요. 어떤 건지 알겠나? 네. 부분합 계산은 무조건 뭐라고? 째라고. 다 뭐 빼고 어떤 수열일 때 빼고 등비 빼고 등비 수열 나는 공식 알려줄 거야. 자, 그 다음 로그 모양 바로 나왔네. 자, 소거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지. 소거 형태는 대부분 빼기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 요렇게 짠다, 빼기 했다 라고 뭐 이런 발상을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실제 수원에서 나왔을 때도 애들은 조금 헷갈려 했던 부분이야.
요거는 방금처럼 했다라고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없어진 규칙이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지. 그 다음에 네, 이것부터 합시다. 미안합니다. 급수를 무조건 계산할 때면 째라고 했다. 리미트 부분합으로. 그러면 시그마 k는 2부터입니다. 그 다음 n까지. 그 다음 요거 여기다 써볼게요. 로그 k 제곱 빼기 1 빼기 로그 k 제곱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 2 넣으면 로그 3 로그 4죠. 네. 그 다음에 3 넣으면 여기 3 넣으면 로그 8 빼기 로그 9죠. 네. 뭐 없어진 규칙 보이나? 안 보이죠? 실제로 애들은 이거를 처음 헷갈려 했었다. 이건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냐면 로그 n 곱하기 n이죠. n 제곱 맞지? 그 다음 이거 전 합차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리미트 로그 n분의 n 빼기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알았나?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로그 k분의 k 빼기 1 곱하기 k분의 k 플러스 1인데 요 상태로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다가 2 대입하죠. 네. 더하기 로그 머시기 더하기 로그 또 3 대입하면 또 뭐지? 또 플러스 또 4 대입하면 로그 머시기지.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들은 다 뭐가 돼요? 곱해지죠. 그럼 한 번에 로그에다가 이거 곱하기 2 넣은 거 곱하기 3 넣은 거 곱하기 4 넣은 거 곱하기 이렇게 해도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 해봅시다. 이 부분합 계산해보자. 로그에 2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지? 네. 근데 이거는 나 이제 2 넣은 거야 라고 구분 지어주고 그 다음 곱하기 3 넣을 거야 3분의 2 3분의 4 또 4 넣을 거야 4분의 3 4분의 5 규칙 보이나? 네. 쭉쭉쭉 마지막 n 넣을 거야 n분의 n 빼기 1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자 요거랑 곱해지면 뭐가 돼? 1. 개꿀딱 됐지?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앞에 한 개 살아남으면 뒤에 몇 개? 무조건 한 개. 따라서 부분합을 계산한 건 로그 2n 분의 n 플러스 1 네. 맞니? 거기다 뭐를 씌우면 리미트. 리미트 무한대로 간다를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로그는 어차피 뭐 이제 그냥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거 극한시험 뭐가 됩니까? 2분의 2분의 1이지. 네. 1차분의 1차 무한대면 무한대꼴 맞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로그 2분의 1이다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 쓸래? 여기 답 쓸 거야? 여기 답 써도 상관없죠? 네. 물론 보기에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가 더 선생님은 더 이뻐 보인다. 왜?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진수가 좀 이쁜 모양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급수를 아직 많이 연습하지 못했는데 조금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어려운 문제 나왔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봐봐. 이거 한번 해줄게요. 얘는요 이쁘게 다 묶여져 있지. 네. 맞나? 이쁘게 묶여져 두 개씩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해 보면 이거랑 숫자 구성 뭐하게? 같아요. 졸라 웃기지. 네. 잘 봐리. 이거 두 개씩 묶여 놓은 거 이렇게 시켜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개씩 앞에서부터 두 개씩 묶어라라고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의 급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표현 한번 해볼게요. 급수에다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다라고 해놓고 이거를 첫째 항, 이걸 둘째 항, 이걸 셋째 항으로 잡아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자, 2, 3, 4 네. 뭐예요? n 플러스 1이고 1, 2, 3 뭡니까? n이죠. 그 다음 3, 4, 5 n 플러스 2죠. 2, 3, 4 이렇게 급수를 표현했고 얘가 그냥 시킨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k 빼기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소구 형태가 보이지? 그럼 바로 시그마 계산해도 되겠나? 네. 그럼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냥 저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3분의 2 빼기 4분의 3 쭉쭉쭉. 다만 이제 끝이 생긴 거죠. 얘 입장에서는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없어진 규칙이 뒤앞 앞에 한 개 사람하면 뒤에 한 개 사람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네. 얘 계산은 뭐야? 2분의 2분의 1. 얘는 n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 네. 빼기 뭐? 1 빼기 1.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1 그러면 2번 답은 일단 이거예요. 네. 됐나? 자, 그럼 봐봐. 1번은 뭐야? 렉 걸린 거야? 렉 걸린 거야? 아니. 자, 봐봐. 급수다라는 것은 사실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합이지 않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게도 끝이 없는 수열의 합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준 건 있잖아. 앞에서 뒤에 걸 앞에서 두 개씩 이렇게 묶어도 그다음 난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두 번째부터 두 개씩 묶어도 수렴 값은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돼. 만약에 급수가 극한이잖아요. 맞죠? 급수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언급했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 이 sn이란 것은 n이 n 빼기 1이든 sn 빼기 1이든 sn 플러스 1이든 sn 2n 뭐 n 플러스 3이든 다 알파로 수렴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결론적으로 똑같은 값을 수렴해야 된단 말이야. 네. 맞지? 그럼 얘도 이 파트가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이 나열된 게 아니라 괄호가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부호가 서로 교대로 바뀌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묶었을 때는 2번처럼 해결해 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2번 똑같으니까.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만약 이 세를 수렴한다면 네가 어떻게 묶던 간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괄호가 아무것도 없잖아. 괄호를 처음부터 두 개를 묶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냥 두 번째 맨 앞에 거 빼고 두 번째씩 묶었습니다. 두 개씩 묶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두 개씩 묶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산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2번은 문제에서 이것만 하라고 시켰지. 그러면 오케이 그 나온 답을 답으로 믿으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똑같은 형태지만 괄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괄호를 어차피 숫자들이 반복돼서 솔직히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잖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의 합 유형입니다. 자, 좋아.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2번을 문제 풀었어.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항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계속 이렇게 두 개씩 묶일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 묶인 넘기기를 뭐 해야겠어? 0이죠. 다 0이 되겠지. 끝이 있어 없어? 있어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두 개씩 묶일 거 아이가 쌍으로. 네. 그럼 다 없어질 거 아이가. 네. 굳이 식 안 쉬어도 된단 말이야. 알았나?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씌웠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렇게 씌웠을 때는 2분의 1이 나왔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이건 수렴 안 합니다. 그럼 항상 수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수렴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서술형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서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벌써부터 서술형을 대비하기 좀 그렇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합을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3, 4, 5 뭐예요? 일반항. n 플러스 2.
n은 1부터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2, 3, 4 맞지? n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 일반항 자체가 뭐다? 일반항 자체가 자 이렇게 밑줄 그은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해주고 급수 표현했는데 그 일반항 자체 계산은 뭐야? 0이잖아. 그럼 급수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네,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0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날리면 안 돼요?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아까 급수에서 명제가 한 게 있다 했죠. 그걸 말로 간단하게 해볼까? 급수가 수렴하면 그거 일반항의 극하는 0이 된다.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봐. 자 이것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 지금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지. 네. 그러면 가로 친 것에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셋째 항 끝이 없는 합이니까 네.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일반항이 뭐겠어? n분의 맞죠? 네. 여기는 1, 2승률이 있잖아. 그럼 1, 2, 3 n분의 an 맞나요? 네. 그 다음 빼기 3 맞아요? 네. 이게 뭐 한다? 수렴한다. 네. 근데 갑자기 극한 물어봤죠. 이런 명제를 쓰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분명 급수랑 극한이랑은 달라요. 네. 관련은 돼 있지만 근데 갑자기 an을 가지고 급수를 물어봤으면서 an을 가지고 극한을 결론적으로 물어보네. 맞지? 그래 명제를 쓰는 거구나.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가 중요하다 안 하다? 아마 안 할 거야. 그런 페이크도 분명 있을 거야. 극한이 이 급수가 5로 수렴한데 근데 그 5라는 값에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값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어차피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3 얘가 뭐더라? 0이더라. 명제 쓴 겁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이 일반항의 극한은 뭐한다? 0이 된다라는 걸 쓴 거야. 네. 자 선생님 이거 항상 분배하든 안 하드나? 안 하지. 수렴하는지 모르는지 뭐 살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한다? 계속 연습해야 돼. 수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다라는 걸 쓸 수 있고 n분의 an 빼기 3은 bn이 되겠죠. 네. 그러면 n분의 an은 bn 플러스 3이 되고 잘 봐. an에 대한 정보는 없죠. 극한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bn은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내가 방금 세웠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부턴 an을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an을 쓰지 않고 bn을 쓰겠다. 그러면 이게 왜 n을 안 곱했냐면 분모 문제 뭘 해주면 이 모양이 바로 튀어나옵니까? 자, 나는 여기서 an은 즉 양변에 n을 안 곱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 모양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모양이 바로 튀어나오죠? 저거 바꿔. 에헤이, 분모 분자에 n으로 나눠야지. 여기서 분모 분자 n으로 나눈다는 발상을 가지면요 n분의 an 빼기 1 분의 4 플러스 n분의 an 그 모양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이런 발상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n분의 an 자리 뭘 해주면 된다? bn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어차피 이제 얘 다 수렴한다고 알고 있지? bn도 수렴한다고 알고 있지? 그럼 이렇게 분배할 수 있고 bn은 0으로 가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7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중요한 문제다. 자 이거는 그냥 너무 쉽습니다. 자 이거 분배 가능 불가능? 아니에요. 아이씨 여기 잠깐. 안 돼요. 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알았어요?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싶어요. 얘는 수렴한다는 정보가 있죠? 네. 얘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투랑 똑같아요. 수열의 극한도 똑같아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똑같아요. 이게 분배 못가 못합니다. AN에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랬어? 치환. 치환 얘를 어떤 수열 CN으로 잡습니다. 네. 그러면 급수 CN은 15로 수렴하고 급수 BN도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고 알고 있지. 네. 그러면 누구의 정보만 없다? AN. AN의 정보만 없다. 그러면 이제 뭐를 안 쓰겠다? AN. AN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3AN은 2BN 플러스 CN이 되고 AN은 3분의 2 BN 플러스 3분의 1 CN으로 쓸 수 있지. 네. 근데 이게 뭐니까? 이 구하는 답. 급수니까 맞지? 급수를 물어보니까 급수 AN을 물어보니까 AN 자리에 이걸 대입해주면 돼 안 돼? 돼요. 분배돼 안 돼? 돼요. 되죠. 얘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럼 3분의 2 곱하기 BN 이거지. 3분의 1 곱하기 15 CN 맞나요? 네. 이해 갔지? 앞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익숙할 겁니다. 제발 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